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론장 설계 시 고려해야 될 요인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참여자들이 수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공론장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또 어떤 내용을 공유하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집단적 의사결정의 대표적인 방식을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자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과 수용. 대통령이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대표해서 결정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다수결이라고 하는 방식도 있죠. 근데 다수결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단순 다수결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반 다수결이고요.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예를 들면 대통령의 탄핵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만 탄핵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IMF 같은 경우에는 9분의 8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만장일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수결의 한 방식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안에 관해서 동의를 해야만 결정이 되는 방식이죠. 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로 보면 그 참여하고 있는 1인에게 1표를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컬러가 없이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고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표 갈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민주주의 발전, 인간의 존엄성, 그 다음에 평등의식이 형성되면서 모든 사람에게는 동등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부여됨으로써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민주주의 이퀄 의사결정에서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등치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다수결로 하는 것은 아니죠. 더더구나 모든 사람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1인 1표를 부과하던 이런 사회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백인 백색의 사회입니다. 따라서 다수결로 어떤 문제를 결정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상당한 정도의 다양성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60, 70년대에 공장 노동자들이 항상 배가 고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100명이 모여서 우리 점심 때 무엇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결정하는 경우에 짬뽕을 먹든 짜장면을 먹든 기본적으로는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고 짬뽕이든 짜장이든 크게 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것을 결정을 하더라도 크게 이견이 발생하거나 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지금처럼 100명이 모이면 무엇을 먹을까가 제각각인 경우에 만약에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요구를 짬뽕과 짜장면은 거의 대표하지 못한다. 대표하는 정도가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0명 가운데 10명만 짬뽕 내지는 짜장면을 좋아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하게 하면 나머지 90명이 오히려 그 결정으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성과 차이가 점점 더 커지는 사회에서는 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방식보다는 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합의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단순한 의미로는 합의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반대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론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수결보다는 합의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수결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수결을 통해서 대표를 뽑는 것처럼 사람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1인 1표를 부여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명료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국가에서는
다수결이라고 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지금도 역시 이 대의제는 다수결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 삶의 영역에서는 실제로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다수결이라고 하는 방식은 오히려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성과 차이를 포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원천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특히 갈등 상황이라든가 마을의 지속성, 안정성을 추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과 갈등을 오히려 훨씬 더 조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의 영역에서는 지속성, 관계,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앞 시간에 얘기한 수기를 통해서 인식의 확장과 사고의 전환, 또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는 이런 일련의 수기 과정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다수결보다는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